남창원 농협마트 집단 감염을 계기로 창원시의 방역 체계와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 방역 체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또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이 시간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창원 농협마트발 집단 감염에 비춰볼 때 창원시 방역 체계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창원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약 3만 명의 그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자체가 네. 결국은 인원수 때문에 시민들이 또 불안하게 되는 원인이 됐고요. 네. 다음 두 번째는 이 검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예. 그 원칙과 기준은 모든 사람이 이해될 수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네. 원칙과 기준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세 번째는 밤에 급하게 결정하는 건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은 그럼 그 다음 날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검사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그 선별 진료소관 의료기관에 미리 연락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 전혀 뭐 그런 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 폭염에 몇 시간씩 줄을 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쓰러지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럼 이게 방역이냐? 그럼 이 방역은 과연 네. 이게 시민을 위한 거냐? 아니면 누구를 위한 거냐? 다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네. 일단은 지금까지 약 2만여 명 가까이가 검사를 받은 네. 것으로 알고 있고 네. 그중 한 50여 명이 지금 확진자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 임시 선별 검사소마다 말씀하신 대로 땡볕에 북새통을 이루고 여러 가지 불편을 네. 겪었는데 이런 검사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네. 왜 그런가요? 자, 왜냐하면 그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 보면 어제 발표를 보면 17,000여 분이 조사했는데 예. 그중 15분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그 확진자 찾는 비 0.08%고요. 창원시청에서 환자가 발생했다고 했는데 한 분도 안 나오셨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그 확진자 찾는 수가 적다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가 작년 초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미 우리가 1년 반의 경험과 입각 자료가 있는데도 아직도 이런 주먹구구식의 방역 대처를 한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더 말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 현재 그 최초의 그 확진된 환자라는 분이 예. 마트에 28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7월 28일부터요. 네. 그런데 방문자 조사는 그 이틀 전인 그러니까 26일, 27 다녀가신 분 다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네. 환자에 노출되지 않는 분들을 그냥 방문했다. 왜 검사 대상에 포함을 했느냐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방문했다 하더라도 백신 접종자들은 또 제외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사실 배려를 못했던 것 같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이런 기준을 정할 때 지역의 전문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창원시 홈페이지에 언제든지 의사와 연락했으면 도움을 드리겠다라고 2번이 올렸는데 한 번도 연락도 없었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도대체 이 방역의 목표가 뭔지를 지금 현재로는 잘 알 수가 없게 됐고, 또 따라서 시민들은 더 불안하고 불신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갈 길이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곤혹하겠죠. 드리겠습니다. 네. 돌파 감염이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더라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와, 또 숨은 확진자를 찾아서 감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전면 검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코로나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의 목표는 코로나 환자 발생하는 걸 허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 그렇죠. 백신 없는 상황에 도저히 안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걱정하는 게 대구처럼의 대규모 환자 발생 우려를 하시는 건데, 네네. 그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루어지면서 온풍이 들었고 장시간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환자가 발생하는 거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는 게 네. 마스크 잘 끼고 있고, 그다음에 개인 비례성을 많이 철저하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집단에서 모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무증상 감염 환자들이 산발적이 있다 하더라도 대구처럼 환자의 발생이 될 수가 없다는 거 하나와,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고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했지만 우리가 2021년에 들어와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주간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질병관리청장께서 독감 때문에 1년에 3,000명
정도 네, 돌아가신다 네, 네, 했거든요. 네. 그래서 1년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독감 위기가 3개월이니까 한 달에 1,000명씩 돌아가시는 질병은 그냥 방관하고 놔뒀다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앞뒤 이야기가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 검사 대상자가 늘면서 의료진의 피로도도 좀 네, 극심했을 그렇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면 이 검사 시스템이나 확진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사의 기준을 확실하게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많다 보니까 창원시 보건소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네.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보건소 직원들의 이런 뭐랄까 그 과도한 부하가 걸리게 되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적절하게 갈 수 있는 다른 대처가 필요하고요. 그때에 예. 따라서는 지역 의료기관의 그 이런 그 역할 분담도 같이 노력을 상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준 마련과 분담 그리고 협조를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러니까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지난 8월 2일 날 이 자리에 허성무 시장이 출연을 하셔서요. 네. 4차 대유행의 원인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또 네. 외국인 주민의 감염, 유흥업소 감염을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유흥업소 밀집 지역에 집단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은 잘 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얼마 전에 보도가 돼 있지만 네. 전혀 안 되고 있죠. 그것도. 예. 그리고 4차 대유행이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그것이 아니라 예. 이런 그 휴가 기간에 사람이 이동이 많아지면서 네. 접촉이 많아지면 생기는 거지 이 영업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거는 네. 그러니까 휴가 기간에서의 사람 이동 이것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김해창원 같은 경우는 4단계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확산 차단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지금은 주시죠. 전혀 효과가 없죠. 환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단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고요. 다시 좀 정리해드리면 선별 방역. 그러니까 네. 정말 위험한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서 네. 집합금지시키고 그리고 그런 업소에 가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거 알겠습니다. 전혀 없는 노력 없으니까 답답한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